금요일은 영민한투자 김프로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만큼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코스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매일 너무 급등을 하면 또 사고 나잖아요. 그쵸?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오늘 저는 증시 코스 상황을 파3홀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뜨겁다 보니까 네.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꽤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냥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말 그대로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일 또 고용 보고서 발표라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상치가 한 17만 건 정도 이제 내외, 지난달에 25만 건 정도 이제 신규 고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17만 건 정도로 이제 노동시장이 약간 좀 둔화되는 듯한 움직임이 지금 나오기만 한다면 국채금리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인 이제 전망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코스닥 시장 지금 뭐 로봇이라든지 AI 오늘 또 자율주행 종목들도 반등하고 있고 유리기판에다가 지금 에이직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 급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장의 이제 수급 심리를 감안하면 오히려 오늘 이렇게 이제 숨고르기 하고 쉬어가는 구간을 이용해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죠. 금요일은 주식 사는 날이다. 다음 주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다음 주에 이제 차례차례 좀 급등할 때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종목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점에서 오늘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인원하기 수월한 파3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이 올라주기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 코스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뭐 유리기판이나 반도체 관련해서 올라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리뷰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로봇이 무려 167% 수익 중에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클로봇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장중에 이거 팔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갖고 계시라. 13,000원 이제 공모가를 처음 뚫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이젠 RM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초반에 급등했던 흐름하고 너무 유사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수급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날 상한가까지 안착하고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지금 14%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금 167%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저점 대비하면 거의 200%가 넘는 이제 시세가 분출이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바닥에서 출발 안 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클로부터 여러분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다른 로봇 기업들은 잘 가는데 왜 클로봇만 안 움직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한 달이 넘게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로봇 기업들의 가장 핵심 포인트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LG가 투자한 하이젠 R&M,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이제 투자하는 클로봇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기업들. 어제만 하더라도 또 로봇 기업들 약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 듯 했는데 오늘 죄다 다시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로봇 종목도 후속주 하나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또 공략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봇 현대차 관련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메스가 38% 수익 중에 있는데요. 이 종목도 로봇 관련해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신규 진입해 보기 괜찮을까요? 네, 이 기업도 사실은 클로봇과 시메스 제가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면서 전고점을 좀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딱 2주 전에 이 종목도 이제 공략 포인트를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3D 비전, 뭐 AI 알고리즘, 로보틱스, 이 로봇과 필요한 이 3대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아까 제가 대기업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시메스는 어떤 대기업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SK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시메스의 이제 지분을 또 SK텔레콤이 6.58%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삼성, LG, 현대, SK, 두산, 한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다 로봇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꼽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또 일부 종목들은 차익 시간 나오면서 AI 로봇 이런 종목들이 또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제가 강조하는 게 리뷰해드리는 종목이 매일 바뀌잖아요. 맨날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아니라 후발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로봇 종목들을 강조를 좀 해드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메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로노이가 목표가 달성 후 21% 수익 중에 있습니다. 최근 10만 원을 달성했는데 이제 목표가 좀 올려봐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은 지금 시총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네. 뭐 한 달, 두 달 전에 소개해드렸던 게 아니라 요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2월 3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알테오젠이 이만큼 올랐고 리가캠이 이만큼 올랐는데 보르노이는 너무 못 움직였다. 옆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는 요 구간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월요일 날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딱 일주일 만에 20%가 넘는 이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줄줄이 다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거든요. 보로노이도 오늘 10만 원 안착했고 알테오젠도 이제 40만 원 돌파 초읽기. 리가켄 바이오도 사상 최고가 지금 13만 원, 14만 원 넘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점점 더 호전되고 있다. 제가 오프닝 때 파3올로 오늘 시장 진단해냈던 이유가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고용이 약간 좀 둔화되는 게 우리 국내 증시에는 보탬이 좀 될 수 있다.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조금 이제 둔화된 고용 지표를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제 매수 심리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르노이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렸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 퓨처캠도 지금 보시면 오늘 23,000원까지 이제 돌파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또 펩트론이 주가가 1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었어요. 장중에 지금 인벤티지랩이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베링거 인게라임이 비상장 회사하고 또 장기 약물 플랫폼 이제 협력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작년에 이제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인벤티지랩이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종적인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에요. 연구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도 베링거 인게라임과 다른 기업이 이제 합종 연행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 특히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베링거 인게라임이 아니라 일라이 릴리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일라이 릴리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 실적 호전과 함께 펩트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모멘텀이 충분히 좀 유효하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좀 기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좀 해놨을 때 폭발적인 시세가 이제 단기간에 또 분출이 좀 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로노이, 펩트론 그리고 지금 신고가 돌파를 지금 초읽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다음 주 이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 놓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진단 홀입니다. 먼저 네이버인데요. 25만 원 비중 15%.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릴 텐데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또 딥시크 이슈 부각되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카카오가 오픈 AI와 동맹 관계를 이제 맺다 보니까 또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가 또 위기감이 또 고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 이해진 버디입니다. 의장이 또 보유하세요.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경영 일선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네이버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이제 AI 쪽에서도 좀 더 속도감 있는 투자와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AI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중소형주들처럼 쉬지 않고 막 급등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한 23, 4만 원대 이제 올려놓으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한 27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뭐 25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아직도 조금 손실 중이긴 한데 거의 2년 이상을 기다리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27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성장성이 기대되는 네이버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유한양행인데요. 13만 원에 비중 20%. 다른 제약주는 급등하는데 유한양행은 왜 못 가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다른 제약주들이 워낙 뭐 보로노이도 그렇고 무거운 종목들도 지금 최고가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약간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지 차트 추세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유한양행도 지금 훨씬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게요. 미국에 이어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 폐암 신약에 대한 이제 승인 가능성, 렉라자 승인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 그러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요 지역에서 승인이 될 때마다 마일스톤을 이제 유입받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진행됐을 때 그 매출에 따른 로얄티를 이제 받게 되는 구조잖아요. 어저께 SK 바이오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실적이 좋아졌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니까 그 무거운 종목이 시총 10조짜리 종목이거든요. 그 무거운 종목이 장중에 그냥 17%, 2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유한양행, 특히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제약 대형주들도 충분히 수급 심리가 저는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00만 원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3, 4% 정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코스피 대형 제약사들도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유한양행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면서 목표가도 17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목표가 17만 원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홀인원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또 로봇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인탑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정말 제가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네. 그만큼 최근에 제가 수많은 로봇 종목들 이제 공략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는데 우선순위는 이제 조금 뒤떨어져 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곰곰이 오전에 좀 생각을 좀 해보면은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를 하면서 로봇 안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주들이 다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로봇을 만들 때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감속기 만드는 기업들까지 다 급등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로봇의 어떤 물리적인 외형을 구성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로봇의 껍데기를 그럼 누가 만들 것이냐? 국내에서는 독보적으로 인탑스라는 기업이 점유율 1위라는 거예요. 원래 이 인탑스라는 기업은 플라스틱 사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어서 모바일 디바이스, 특히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스마트폰, 가전제품과 같은 이런 디바이스의 외형을 거의 대부분 다 인탑스가 제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그룹이 이재용 회장의 사법 촉수가 풀리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이제 준비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기업들이 본격적인 생산을 준비하게 되면 1순위로 우리가 봐야 되는 기업이 저는 인탑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다른 기업에 비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출발하는 종목들 중에서 인탑스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없어요. 로봇 기업들 얘기할 때 우리가 실적은 일단 제쳐놓고 미래의 성장성을 주목하자는 게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인탑스는 2022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1,000억 원이 넘었었던 종목이에요. 물론 작년 4분기 때 투자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기 적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삼성그룹이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로봇들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이제 수주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인탑스고요. 그리고 삼성이 만들어내는 웨어러블 보핏의 외형도 지금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인탑스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로봇 투자 모멘텀과 가장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인탑스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LG그룹이 베어로보틱스 지분을 51% 인수해가지고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베어로보틱스 투자를 한다는 얘기 때문에 하이젠 R&M, 로보티즈 이렇게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움직였는데 정작 인수한 베어로보틱스의 직접적인 수혜주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베어로보틱스의 서빙 로봇 서비와 서비 플러스의 또 독점적으로 로봇의 이제 외형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멘텀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전혀 부각이 안 된 후발주 중에서는 실적도 좋고 LG가 인수한 베어로보틱스,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보핏 이런 이제 모멘텀들을 다 같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탑스라는 종목을 오늘 후속주로 꼭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탑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든든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언급하셨던 종목 중에 어떤 섹터를 공략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지금 디자인하우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대만의 IC 기업들이 이런 분석들을 좀 내놨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딥시크 때문에 ASIC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라든지 AI 반도체가 또 개화되는 시기가 또 좀 미뤄지는 거 아닌가? 고가의 이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제 전망을 좀 내놓으면서 오늘 일제히 다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가온칩스도 장중에 지금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삼성양, 뭐 네페스 이런 기업들까지 지금 주가가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결국 또 하드웨어 기업들 쪽으로 다시 이제 수급이 좀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대비해서 또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칩셋 미디어 이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AI가 진화하고 진화하면 AGI 시대로 갈 거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칩도 지금은 이제 GPU의 시대지만 GPU 다음은 이제 NPU가 상용화 되겠죠. 국내에서 또 처음으로 NPU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바로 칩셋 미디어거든요. 본격적인 아직 양산과 수주 소식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올해는 분명히 또 다른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칩셋 미디어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단기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 칩셋 미디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운딩 되셨길 바라겠고요. 장 끝나고도 메이저님과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네,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거고요. 제가 금요일은 이제 종목 사는 날, 주식 사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온라인 라운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로봇 제약바이오 관련한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